안녕하세요. 시각의 이병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8강이죠. 별의 물리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어떤 걸까?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같아. 별의 표면 온도. 자, 기억나시죠?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자, 빈의 변이 법칙이다 해서 빈의 얘기했었어요. 빈이 얘기했죠?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진동을 하니까, 그렇죠?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빈이 얘기했길,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람다 맥스가 짧아진다.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물체들이 방출을 하는 에너지를 조사해서 그때 람다 맥스를 알게 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색깔이 있었죠. 7개. 자, 두 번째는 색지수. 음수면 고온. 그 다음 양수면 저온. 헷갈린다. 그죠? 0이면 뭐가 되는 거죠? 흰색이었었다. 이렇게 기억. 또한 분광형이라고 해서 스펙트럼형이 있었어요. 그죠? 오베아, 파인걸 키스미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 표면 온도.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알고 싶은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별의 크기를 좀 알고 싶다, 별의 크기. 자, 과연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됐죠? 내 눈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별들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큰 친구, 작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멀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싶다, 별의 크기를. 그죠? 자, 별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반지름을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반지름으로 이야기하자. 자, 이유는 별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생겨 있을 거예요. 둥글다. 중력이 크다 보니까, 자, 중심으로 끌려드는 힘에 의해서 둥글게 생긴다. 그래서 질량이 큰 것들은 중력이 크고, 그래서 행성 정도만 되면 벌써 둥근 모양을 취한다. 뭐 별은 당연히 둥글겠죠. 행성 중에서 또 크기가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소행성 같은 것들. 그래. 그런 것들은 중력이 좀 작다 보니까 모양이 불규칙하다. 불규칙. 이런 거. 그래서 행성부터는 모양이 둥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모양이 둥글다 보니까 우리가 반지름 어를 알게 되면 오케이. 별에 대한 대부분의 물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둘레 2파이 r일 거고요. 너무 친절한가? 단면적 뭐가 되죠? 파이 r이 제곱. 이제 파이 r의 제곱. 말도 안 나오네요. 자, 표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표면적. 4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별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다. 모르시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별의 반지름만 알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크기만. 이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별에서 분명히 뭐가 나온다? 에너지들이 나오겠죠. 빛들이 쫙. 됐죠? 이렇게 빛들이 사방으로 빛들이 나올 거다. 이때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을 우리가 알면은, 됐지? 그지? 크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을 뭐라고 할 거냐면 광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광도. 자, 광도라고 하는 건 방출되는 빛의 정도를 얘기해요. 광도. 자, 그럼 별이 방출하는 광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별이 있었을 때 큰 별도 있지만 작은 별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광도를 결정하는 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질 거야.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지만 크기가 다른 거죠. 표면적이 큰 게 있고 표면적이 작은 게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표면적이 큰 녀석이 광도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면적이 2배면 광도가 2배. 표면적이 10배가 되면 광도가 10배다라는 거죠. 자, 표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 오케이. 광도는 표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거 꼭 외워두시고요.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로 나올까? 그래, 반지름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얼로. 그러면 반지름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자, 표면적이 2배가 됐다. 그럼 광도는 몇 배죠? 2배. 반지름이 2배가 됐다. 광도는 4배가 된다. 이런 얘기일 거야. 자, 두 번째 광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동일한 크기의 별이다. 똑같은 사이즈의 별의 사이즈는 똑같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다르다. 우리 전에 배웠으니까, 그지? 그럼 당연히 어떻다? 그렇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켜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표면 온도에도 대체로 비례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몰랐냐면 표면 온도가 분명히 높으면 높을수록 광도가 커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나를 알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알려준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슈테판 볼츠만입니다. 슈테판 볼츠만이 보니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광도가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표면 온도가 2배가 높아지게 되면 광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4제곱이니까 16배. 표면 온도가 10배가 높아지게 되면 10의 4제곱이니까 10,000배의 광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표면 온도가 영향을 주는 건 잊지 마세요. 표면 온도는 바로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누가 알게 됐다? 슈테판과 볼츠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 슈만 법칙이라고 부를게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은 동일한 면적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에서 동일 면적, 같은 면적에서 동일 시간, 같은 시간 동안 동일 시간 나오는 에너지 양.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동일한 조건인데 온도만 다르다는 얘기죠. 이때 이것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자, 됐죠? 그래서 E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시그마는 뭐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T는 바로 뭐가 된다? 온도다. 그래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T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다. 뭐 당연한 거죠. 빈의 변이 법칙도 절대 온도를 썼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 온도가 2배가 높아지면 2배 이상, 2배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16배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가 3배가 높아지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면적에서 3의 4제곱이니까 얼마죠? 81배의 광도,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광도에 대해 정리해볼게. 광도는 L, 라이트라고 하고요. 자, 이걸 식으로 좀 세우면 자, 표면적에 비례하니까 4파이 얼제곱이 붙을 거예요. 됐죠? 제곱 놓치지 마시고요. 얼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됐죠? 그죠? 곱하기, 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4제곱. 그래서 요 식만큼은 여러분이 꼭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꼭꼭 별표 100개 쳐두시고요. 암기해 둘 거. 암기.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표면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이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색이라는 거, 두 번째는 색 지수라는 거, 세 번째는 뭐가 되지? 분광형이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됐다. 이제 L만 알면 되죠.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 광도를 우리가 알면 된다. 됐죠?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됩니다. 별을 보면서 저거 되게 밝은 별이야. 걔는 어두운 별이야. 해서 뭘 매겼어요? 등급을 매겼었잖아. 자, 등급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있었었고요. 그죠? 등급. 자, 이때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등급을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 그래요. 겉보기 등급. 됐죠?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 진짜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한다.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등급을 겉보기 등급. 됐죠? 겉보기 등급. 혹은 뭐 실시 등급이라고 간혹가다 이야기하게 돼요. 실시 등급. 같은 얘기입니다. 겉보기 등급과 실시 등급. 자, 그 다음 진짜 등급을 뭐라 한다? 절대 등급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리스 시대예요. 히파루코스가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본 거예요. 봤다? 그러면서 별의 등급을 매겼다. 이때의 등급이 바로 뭐가 된다? 겉보기 등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겉보기 등급. 자, 그 당시에는 별의 거리를 모르니까 됐죠. 단지 눈에 보이는 정도를 보면서 등급을 매겼던 거야. 자, 이때 이 겉보기 등급을 자, 히파루코스는 어떻게 했냐면 1등급부터 시작해서 6등급까지 분류를 했어요. 6등급. 그래서 1등급이 밝은 별, 6등급은 어두운 별, 눈에 어둡게 보이는 이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별을 갖다 이렇게 6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했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정도를 가지고. 자, 그랬더니 오케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어떠냐면요. 100배의 밝기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1등급이 더 밝은 거야. 조심할 건 1등급이 더 밝은 거야. 수능 1등급 받는 게 좋잖아요. 그치? 1등급이 더 밝은데 6등급에 비해서 몇 배? 100배가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정리를 했더니 이제 갑니다. 1등급 간 밝기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2.5배가 돼요. 선생님 옆으로 좀 뺄까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여기다 빼서 자 1등급 간 밝기 차이가 얼마다? 2.5배. 자, 외우셔야 됩니다. 2.5배. 자, 그렇다면 2등급 간 밝기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2.5의
제곱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2.5의 제곱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이 곱해진 값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6.25배가 된다. 6.25배, 6.25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구과학에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 굳이 계산이 나온다면 이 정도 여기서 나올 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나왔을 때 빨리 풀 수 있게 해서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3등급간 밝기 차이예요. 그럼 3등급간 밝기 차이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2.5의 몇 제곱이다? 당연히 세제곱이겠지. 2.5의 세제곱배가 된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되냐면 16배가 돼요. 16배. 되시겠죠? 이것도 암기. 자, 4등급간 밝기 차이는 얼마다? 2.5의 4제곱이다. 이건 안 쓸게요. 2.5의 4제곱이니까 6.25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2.5의 4제곱, 6.25의 제곱. 됐죠? 자, 5등급간 밝기 차이가 얼마입니까? 묻게 되면 이게 100배 차이예요. 100배. 그래서 100배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실 거.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등급을 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별의 밝기 차이를 읽을 수가 있는데 1등급간이 2.5배. 그다음 점점 커지는 거죠. 5등급이 100배가 되고 10등급은 100에 100이니까 얼마? 10,000배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지울게요. 좀 칠판을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이씨, 안 지워지냐. 자, 이거 지웠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 시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겉보기 등급을 측정을 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알아요, 우리는. 자, 봐요. 우리가 보는 것들. 어떤 별은 1등급으로 보이고 어떤 건 6등으로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바로 뭐다? 내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광도는 자,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니까 사실은 무슨 등급이야? 진짜 절대 등급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눈에 봤던 것들은 겉보기 등급이죠.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이 아니죠. 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겉보기 등급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뭐죠? 가짜? 가짜라기는 그렇지만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 등급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가까우면 밝게 보이고 멀면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인데 이건 가까우면 밝게 멀면 어둡게 보이니까 이해하실 거 여기다 하나 적을게요. 겉보기 밝기는 바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거리. 그래서 가까우면 밝게 보인다. 멀면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빛이 3차원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2차원,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빛이 만약에 평면으로 퍼진다면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고. 아,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다. 그죠? 어쨌든 이건 암기. 자,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일까? 자, 거리가 10배 멀어졌다면 보이는 밝기는 100분의 1을 준다. 거리가 2.5배 멀어지게 되면 보이는 밝기는 2.5의 제곱분의 1이 된다. 다시 한번. 거리가 2.5배 멀어졌어요. 그죠? 그럼 겉보기 등급은 2.5의 제곱이잖아. 아까 지웠지만. 그럼 몇 등급이 될까? 2등급이지. 그래서 별이 2.5배가 만약 멀어졌다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전에 비해서 2등급이 더 커 보인다. 됐죠? 다시 한번. 자, 그렇다면 거리가 예를 들어 6.25배가 됐다. 6.25의 제곱분의 1로 그렇죠. 바로 밝게 줄어드는 거니까. 됐지? 그럼 6.25가 2.5의 제곱이었잖아. 그렇죠. 4제곱이니까 4등급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돼요. 마지막. 자, 별이 현재보다 10배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밝기는 얼마?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5등급이 커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외웠던 것들은 바로 이런 거다. 자, 어쨌건. 어찌됐건. 그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겉보기 등급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광도를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광도는 이게 아니라 뭐야? 진짜니까. 자, 그럼 진짜 등급을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 그래요. 바로 별의 거리를 알아야만 별들 간의 진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바로 인류 역사상 절대 등급이 태어난 건 아니었던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별의 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린 고민스러운 거야. 그래서 먼저 별의 거리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 자, 이제 별의 거리를 좀 알고 싶어요. 왜? 별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별의 거리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스러웠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얼스 됐죠, 그죠? 그 다음 태양이 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빙글 돈다. 자, 365일 1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6개월이 되면 지구가 됐지, 그지? 태양에 대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태양과 지구가 있고 이 주변에 뭐가 있다? 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별이 있는데 이 별을 A별이라고 해볼게. 또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B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에서 A별과 B별을 먼저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치에서. 됐죠?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떨까? 눈에는 그래요. 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야. 거리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되죠? 같은 거리에 있다. 근데 우리는 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됐지?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이 어때요?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거리감이 없잖아. 그리고 사실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지? 우리들이 봤었을 때, 우리들 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뇌의 용량도 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편의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구가 있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어떻게 돼? 이 구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위치에서 A라는 별을 보게 되면 A라는 별이 어디서 보이냐면 이 위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별은 어디서 보일까요? 해볼게. 이렇게. 그래, B라는 별은 이 위치에서 보이게 되는 거야. 됐죠? 우리 뇌에서는 둘 다 어떻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머리. 그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아, 둘 중에 거리는 분명히 다를 거야. 알 수는 있다는 얘기지. 됐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열심히 지구는 달려가죠. 180일인가? 368. 걸쳐서. 그리고 이 위치에 도달한 지구에서 다시 A별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A별은 어디 있다? 그렇지. 여기 있다고 보이는 거야. 그럼 B별은 어디 있다고 보일까? 이렇게 여기 있다고 보이겠지. 됐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천구라 그래. 현재 교과과정은 좀 벗어났지만 뭐 알아두시죠. 천구. 지구학 초에서도 얘기하니까 천구. 하늘이 둥글다. 지구를 둘러싼 부형의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천구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럼 천구 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A별이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럼 B라고 하는 별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지구에서 봤을 때 A별과 B별의 거리를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6개월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관측을 하게 되면 천구상에서 별들이 움직이잖아. 어렵지 않죠?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시차라고 부른다. 시차. 별의 시차. 별의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차가 큰 녀석들은 가까이 있는 별들인 거예요. 시차가 작은 녀석은 먼 별. 됐죠? 쫓아왔죠? 이해됐지? 아, 별의 거리 아는 거? 그래? 시차 같은 거 이용하면 되겠구나. 시차를 이용하면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별들의 거리를 알고 싶다. 힘들겠지만, 그쵸? 1년 동안 계속 그 별을 관측하면서 그 시차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때 시차가 크면 클수록 가까운 별, 시차가 작을수록 먼 별.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제 이런 얘기 됐다. 자, 이제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이해했잖아. 자, 이제 이 별의 거리를 갖다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히 나타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A별을 먼저 볼게. A별을 보게 되면 그렇죠.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6개월 동안에 움직인 이 각도가 이게 될 거야. 됐죠? 이 각도. 자, 각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6개월 동안 움직인 각도? 오케이. 이 각도를 우리가 반으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됐지? 그래서 6개월 동안 관측한 각도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 됐죠? 그죠?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태양과 별과 지구를 연결했었을 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됐죠? 그죠? 요 각도가. 요 각도는 뭐라 그럴까? 시차라고 안 하고, 이름 외웁니다. 연주시차라고 부를게. 연주시차라는 정의를 주는 거죠. 연주시차. 됐지? 자, 그렇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죠? 별의 거리를 잴 수 있게 됐다. 됐죠? 여러분들 잴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별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별의 거리를 잴 수 있게 됐다. 무엇을 통해서? 시차. 그 중에도 뭐가 되죠? 죄송합니다. 연주시차.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별의 거리를 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결국 시차가 있다라는 거, 별의 시차가 있다라는 건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지동설이라 그래요. 그걸 지동설이라 하는데, 요것들이 지동설의 증거도 되죠.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지동설의 증거도 된다. 근데 예전에 지동설하고요.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아니, 바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천동설이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 이런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묻게 되면 그때는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요 연주시차가 각도가 너무 작았어요. 각도가 작다 보니까 측정이 어려웠던 거지. 자, 한번 해볼게. 오늘날 우리가 1도를 뭐라 그래? 1도. 그렇죠. 60분. 이라고 해요. 1도를 60분. 자, 60분. 그럼 1분, 이거 삐침. 1분. 프라임을 뭐라 한다? 60초라 그래요.
자, 그 2'이 바로 뭐가 된다? 세컨드 초가 되는 거야. 각도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1도는 얼마가 될까? 3600초야. 그러니까 1도라는 걸 초로 바꿨더니 이제 거대한 숫자 3600이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런데 지구로부터 별들이 워낙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연주시차를 보게 되면 요게 도로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분으로도 안 돼. 뭐로 표현된다? 초로 표현된다. 초, 세컨드. 초로 표현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작다. 그래서 오늘날 요 각도가 되게 작은 거야. 이유는 별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술로 이 초를 측정할 수는 그래 없었던 거지.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지만 그래서 사실 막 부딪혔던 거예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초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우리의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드디어 초까지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은 0.01초까지는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0.01초까지는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데 이거보다 작아지면 세컨드가 그죠? 오늘날에도 오차가 좀 많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어쨌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초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별의 거리를 나타내 볼 거야. 자, 별의 거리. 자, 별의 거리를 이용할 때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러니까 별의 거리와 연주시차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네. 별 거리와 연주시차는 일단 반비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 그럼 예를 들어 보니까 연주시차가 0.1초인 별이 있었대요. 그럼 0.1분의 1이잖아. 그럼 나누면 얼마가 되지? 10이 되고 per second가 되지. per second, per second, per sec. 그래서 자, 새로운 단위의 이름을 하나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초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의 이름이 뭐가 됐냐면 파섹이 됐다. PC. 파섹. 자, 외워두세요. 이건 파섹. 파섹. 파섹이고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가 됐다. 파섹. 파섹. 자, 그렇다면 0.1초인 녀석을 그지? 연주시차잖아요. 자, 거리를 이야기하면 0.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10파섹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연주시차가 0.1초인 별은 10파섹의 거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이제는. 자, 이제는 연주시차가 0.01초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밀값이 보장되는 가장 작은 값도. 0.01분의 1이니까 얼마라 그럴까? 그러죠. 됐죠. 그죠? 얼마가 돼? 100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 100파섹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10파섹보다 100파섹이 10배 멀리 있구나. 알 수 있겠죠. 됐지? 이렇게 해서 파섹으로 나왔을 때 바로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구나라는 거 이해해주면 돼. 근데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연주시차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0.1초, 0.01초 하면 누가? 0.01초가 10배 더 멀리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건 별의 거리를 잴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별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쭉 천문학자들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의 시차를 이용해서 각각의 별들의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쭉 이제 알아놓은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뭐지? 진짜 등급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별들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지? 밝기라는 건 어때? 거리 제곱이 반비례했던 거니까. 모든 별들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걔네들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 절대 등급은 모든 별들이 지구로부터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자. 10파섹. 그럼 10파섹에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등급 10파섹에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정의한 거예요. 자, 모두 다 같은 거리에 있는데 그 거리가 어디라고? 10파섹. 10파섹에 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정의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낸 거야. 됐지? 절대 등급 진짜 밝기구나. 그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진짜 밝구나. 광도가 크구나. 돌아와요? 광도가 크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제 게임 끝났네. 자, 광도는 결국 누가? 절대 등급을 알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 등급 알면 광도 비교가 되는 거고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들은 오케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 색지수와 분광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얼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돼? 별의 크기를 쭉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두 번째
별의 크기까지 알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별의 물리량 시간에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했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8강을 우리가 끝낼 건데요. 다음 시간부터 더 멋진 게 기다리고 있는데 18강 배웠던 거 총 복습 좀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18강. 여기 있는데 자, 서서 어떻게 지울까요? 오케이. 자, 어찌 하죠? 여기다 그냥 여기로 끌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별의 물리량. 자, 첫 번째 별의 물리량 뭐였었다? 그렇죠. 표면 온도. 무엇을 통해 알겠다? 색. 자, 해볼게요. 제가 빨, 주, 노, 황, 백. 됐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오케이 됐지, 그지? 바로 뭐였었죠? 흰색. 그 다음에 청백, 청색. 7개의 컬러가 색깔이 온도를 알려준다. 자, 이때 흰색은 몇 도라고요? 만도. 만도 됐죠? 두 번째 색지수입니다.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됐지? 음수일 땐 고온의 별, 양수일 땐 저온의 별. 색지수가 0이다. 흰색이었었다. 대략 만도. 됐죠? 오케이. 분광형 5배와 파인 걸 키스미, 5배와 파인 걸 키스미. 온도가 높은 쪽은 수나 헬륨의 흡선이 강했었고요. 그죠? 온도가 중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속의 흡선이 강했었고, 온도가 더 낮은 쪽으로 가면 분자 흡선들이 강해지더라. 됐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 온도를. 자, 이걸 만들어준 그 노벨 물리학 법칙은 빈의 변이 법칙. 됐죠? 두 번째는 별의 반지름을 알고 싶어요. 그럼 L이 떠올라야지. L. 4파이 얼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4파이 얼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되셨죠? L. L은 뭐다? 라이트 광도인데 겉보기 등급이 아니에요. 절대 등급이고 절대 등급을 알면 진짜 비교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자, 이때 표면 온도를 안다? 그렇다면 반지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겉보기 등급까지 우리는 절대 등급에서 정의죠. 겉보기 등급은 눈에 본 밝기를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절대는 진짜인데 18세기에 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을 얘기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살짝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자,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 아까 얘기했었을 거야.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멀리 있는 별. 별의 시차가 작을수록 먼 별이 했잖아. 그죠? 파스가 클수록 먼 별이고. 자, 일단 등급을 비교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등급을 비교해서 별의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리지수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거리지수. 거리지수를 빼겠습니다. 거리지수. 칠판이 좀 지저분하네. 자, 우리 색지수하고 비슷한 개념이겠다. 그죠? 색지수는 표면 온도를 알았던 방법이고 거리지수는 이제 거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자, 거리지수의 정의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에요. 하나 적어두세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자, 보통 기호로 쓸 때 겉보기 등급은 스몰 m, 절대 등급은 라지 m을 쓸 거야. 됐죠? 스몰 m 빼기 라지 m이다. 자, 이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8색에 있는 별이 있을 때 18색. 우리는 18색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8색. 18색에서 2등으로 보였다는 건 진짜로 2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2등이고 진짜도 2등이면 18색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리 지수예요. 오케이. 0으로 표현되면 0. 그건 어디다? 18색에 있다 이런 얘기야. 진짜 2등인데 2등으로 보여. 당연히 18색이겠지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만 더. 근데 되게 가까이 있대. 진짜는 2등급인데 내 눈에는 1등급으로 보여. 진짜는 2등급인데 내 눈에는 1등급으로 보인다. 더 밝게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럼 가까이 있는 거니까. 자, 오케이. 거리 지수가 음수로 표현된다면 음수로 표현된다면 18색보다 가까운 별이다. 이런 얘기야. 하나 정리해 둘 것. 18색보다 가까운 별이다. 자, 이번엔 진짜는 2등인데 내 눈에는 3등으로 보여. 더 어두워 보이는 거잖아. 그죠? 이거 무슨 말일까? 18색보다 멀리 있어요. 먼 별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색지수하고 매우 유사하죠. 거의 똑같지? 그런 개념들.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리 지수를 통해서, 그지? 또 다양하게 거리를 좀 잘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거리 지수가 양수로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거. 거리 지수가 음수로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운 거. 거리 지수가 0이면, 오케이, 18색이고. 자, 지수니까 식 하나만 좀 알고 갈게요. 거리 지수는, 자, 어떻게 정해야 한다? 하나만 여기 쓸게. 이 식으로만. 자, 그러면 여기다 씁니다. 스몰 m 빼기 라지 m, 이게 거리 지수예요. 이게 마이너스 5 더하기 5 로그 R로 표현된다. 자, 이때 이 R이 바로 뭐냐 하면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단위는 파색을 쓰겠다. 파색. 자, 그럼 한 번만 연습해 볼게. 자, 됐지, 그지? 자, 진짜는 얼마니? 5등급이야. 이해됐죠? 몇 등으로 보이니? 10등.
그럼 10 빼기 5가 되니까, 그죠? 5가 됐네. 근데 마이너스 5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지? 10이 되겠지. 그래서 왼쪽은 10, 오른쪽은 5 로그 R. 그럼 10을 양변 5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얘는 2가 되고 얘는 로그 R이잖아. 됐죠? 오케이. 2 로그 R. 아, 그럼 R이 얼마다? 100파세기구나.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거리 지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렇죠. 바로 별의 거리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웠던 별의 물리량 두 번째 시간은 별의 크기에 대한 얘기들이 되고요. 그죠? 반지름. 자, 더불어서 별의 거리까지를 재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상상도 못했던 별의 물리량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을 쭉 우리가 어떻게 돼? 관측을 하고 걔네들 물리량을 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는 거죠. 자, 바로 별이 진화하는구나.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HR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그죠? 열심히 하루하루 사시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